빵꾸난 소비 지갑을 수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언니의 돈 되는 라이프 강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소비 지갑 수선소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사연으로 제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지인의 간단한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 지인은요 30대 초반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아놓은 돈은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축 금액이 적다, 아니면 좀 많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지인은 본가에서 직장을 다닌 게 아니고 타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자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조금 사용해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모았을 때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모았었는데, 좀 모으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모아서 큰 돈을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좀 나이가 드니까 뭔가 화장품, 향수, 명품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지고, 점점 그런 욕구가 점점 생겨나가지고 그거를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저도 20대 한 초중반쯤에는 그런 거 진짜 명품이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20대 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한 28, 9, 30부터는 명품 이런 것에도 관심이 좀 생기고, 향수나 아니면 고가 브랜드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은 한번 그 소비에 발을 들인 후로는 그 백화점 그런 물건이나 그런 소비 생활에 빠져나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시점이더라고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보통 화장품을 구매하면 적으면 3만원, 5만원, 많으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지인이 물론 로드샵이나 저렴한 브랜드에서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걸 살 수 있지만 백화점에서 자꾸 이 소비를 하게 되는 습관이 어떤 걸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바로 제 생각에는, 보통 백화점 가서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거 구매하면 굉장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소비를 할 때 내가 이 물건이 진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물건이고, 진짜 내가 이 돈을 주고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 백화점 직원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뭔가 이런 비싼 물건을 소비할 때 내가 느끼는 희열이나 이런 뭔가 우대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매장에 가게 되면 내가 그 물건을 지출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서 구경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나에게 대우를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실제로 사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에게 뭔가 부자처럼 대우를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백화점 화장품이나 아니면 향수 같은 거 구매할 때 백화점에 바로 가서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립스틱 같은 것도 5만 원 주고 구입하신 분들이 한 번 정도 사용했던지, 아니면 막상 구매하고 나서 나랑 좀 색깔이 안 맞는다 싶어서 한 3만 원 정도에 중고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 앱 같은 사이트 보시거나, 아니면 당근마켓 이런 사이트에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립스틱 색깔이나 제품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 가방은 한 번 결제를 한 후에 물론 할부로 이렇게 나눠서 내기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한 달에 내가 20만원, 30만원씩 6개월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명품 가방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소비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카드로 긁어서 명품 가방을 100만원, 200만원 주고는 구입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200만원짜리 가방을 내가 6개월 동안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그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그 가방을 산다고 하면은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그 가방을 사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제 지인이 두 번째로는 옷쇼핑에 대한 소비 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굉장히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그런 시내 같은 곳에서 옷을 살 때 있잖아요. 좀 저렴한 브랜드나 아니면 옷가게 같은 데서 옷을 계절별로,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좀 자주 구매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옷 소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될 때는 자기만의 옷에 대한 소비에 확고한 철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을 진짜 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옷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20대 때는 진짜 인터넷으로 옷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굉장히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키도 크지도 않고 체형이 조금 일반적인 체형이 아니어가지고 뭐 어디가 맞으면 어디가 크고 뭐 어디가 작으면 또 어디가 뭐 하고 아무튼 좀 옷이 막 안 맞았어요. 뭐 바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이가 길고 하니까 진짜 저한테 딱 맞는 옷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진짜 인터넷 쇼핑으로 날린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 후에는 인터넷 옷 사는 거를 진짜 신중하게 하고 지금은 아예 소비를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옷을 구매해보고 실패한 경험도 있으니까 사실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게 됐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옷을 구매하냐면 진짜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즐겨찾기나 찜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계속 쳐다봅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계속 쳐다보면은 질리는 시점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진짜 내가 질리는 시점이 오면은 장바구니가 비워지고 또 구매하고 싶은 욕구도 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 이외에도 제가 옷을 살 때는 아울렛 가서 옷을 구매합니다. 아울렛에 가서 진짜 내가 사고 싶은 스타일의 옷 있잖아요.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좀 좋은 것. 한 벌을 사더라도 진짜 내 마음에 들고 재질도 좋고 진짜 내가 나이가 뭐 40, 50 뭐 이렇게 좀 몇 년 지난 후에라도 입을 수 있을 만한 진짜 질 좋은 옷, 나한테 마음에 드는 옷을 비싼 옷이라도 한두 벌 정도를 꼭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옷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밖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 옷가게에서 파는 옷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옷들 내가 구매해서 뭐 한두 번 몇 번 입다 보면은 또 싸니까 또 마음이 그렇게 가질 않아요. 막 굉장히 좀 괜찮은 옷,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고가의 옷은 정말 관리를 잘하고 좀 블라우스 뭐 하나에 10만 원짜리 이런 거 뭐 사게 되면은 진짜 잘 입게 되고 관리도 잘하고 오랫동안 입게 되는데 좀 저렴하게 샀던 옷들이나 아니면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애매하게 샀던 옷들은 좀 세월이 지나거나 시기가 좀 지나면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정말 구매하고 싶을 때는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추석 주말에 옷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옷을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도 또 버릴 옷이 나오고 진짜 또 줄여야 할 옷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옷이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는 옷장 정리를 해보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뭐 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옷 왜 샀지? 이 돈 주고 내가 이 옷 왜 샀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막상 사놓아서 예쁘다고 싶은 옷들도 있지만 나한테 안 어울리거나 내가 진짜 이런 옷을 좋아는 하지만 입지를 않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어서 다음 소비에서는 진짜 이런 옷을 안 사게 되고 뭔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클로징 영상을 마저 못 찍어가지고 클로징은 이렇게 따로 찍게 됐는데요. 영상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소재와 이야기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